네, 오늘은 브레이크 오일의 수분 테스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장비가 바로 브레이크 오일 속에 수분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는지 판독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OK 범위와 스톱 범위가 있죠. 그래서 정상과 불량 범위예요. 근데 여기서 불량 범위는 브레이크 오일 속에 수분이 3%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게 바로 불량 범위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20도씨 이상 그리고 180도씨, 130도씨 이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들은 수분이 얼마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점점 바늘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이제는 브레이크 오일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게 바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규격 보시면은 도트3라 써져 있죠. 도트3라 써져 있는데 미국 교통부를 뜻하는 게 바로 DOT입니다. 그래서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통부에서 처음에 브레이크 오일의 성능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이렇게 DOT로 쓰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규격이 도트3죠. 도트3입니다. 근데 자동차에서는 거의 도트3를 많이 쓰고요. 오토바이는 도트4 이렇게 많이 썼죠. 그래서 도트3와 4는 글리콜 기반입니다. 글리콜. 그래서 서로 호환이 가능해요. 우리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절대 넣지 마라 이런 말 했었죠. 근데 도트3와 4는 글리콜 계열이어서 호환이 가능하고요. 도트5부터는 호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트5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둘이를 섞어버리면요, 불순물이 안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안에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호환하는 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꼭 도트3 또는 도트4 이런 게 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도트3 지금 현재 보이는 도트3 같은 경우는 205도 이상의 비등점을 갖고요. 도트4는 230도씨 그리고 도트5 같은 경우는 260도씨 이상의 비등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도트3 우리 순정 제가 지금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을 다루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약알칼리성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그 도장 부분에도 묻어버리면은 도장 표면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 작업하실 때는 장갑 같은 거, 꼭 장갑 같은 거 착용하고 만지셔야 됩니다. 네, 이만큼만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색깔이 좀 뭐랄까요? 색깔이 맑은 갈색이랄까요? 그리고 이쪽은 물이죠. 제가 물과 브레이크 오일을 이렇게 좀 따라봤고요. 그리고 한번 물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탐침을 물 속에 넣고요. 버튼을 누르면은 바늘이 움직이죠. 그렇죠? 지금 바늘이 스톱, 빨간색 범위까지 내려가죠. 좋습니다. 불량 범위란 뜻이죠. 이제 물을 좀 털어내고요. 브레이크 오일 속에 담가보고 버튼을 누르면은 네, 이렇게 정상 범위, OK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걸로 바로 브레이크 오일에 수분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동차는 대략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요, 대략 4만에서 6만 킬로 범위 내로 주행을 하면은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자동차들이 한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탄다 합니다. 그래서 해로는 2년 정도 지나면은 교환 대상인데 그 이유가 바로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 성분에는 첫 번째 에틸렌 글리콜, 그렇죠? 글리콜 계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피자마유, 그리고 알코올 또는 내부에 화학 방지제나 또는 소포제 뭐 이런 첨가물이 또 들어가는데 여기서 글리콜 계열의 특성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기 중에 수분이 존재하겠죠. 특히나 여름철에 좀 장마철에 운행하다 보면은 수분의 유입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용하든 또는 사용하지 않든 거의 2년 정도 지났다면은 그렇죠? 좀 교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브레이크 오일 속에 수분이 있으면은 도대체 뭐가 위험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물은 비등점이 100도죠. 대기압에서 물은 비등점이 100도에서 끓어버립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도트3 같은 경우는 205도 이상의 더 비등점이 발생했죠. 그만큼 더 높은 온도에서도 끓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동차는 돌고 있는 디스크를 패드가 압착을 할 때 디스크나 또는 캘리퍼 부분에서 부열이 발생하는데요. 그 열이 800도씨 이상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800도씨 이상까지 상승해서 물 같은 경우는 쉽게 끓어버리겠죠. 하지만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베이퍼록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베이퍼록은 베이퍼, 증기, 락, 잠겼다. 증기 때문에 잠겼다, 증기 폐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했을 때 발생한 고열부로 브레이크 액이 비등하면서 발생한 기포에 인해서 제동 불능 현상에 들어가는 게 바로 베이퍼록 현상이랍니다. 우리 브레이크 페달은 밟으면은 살짝만 밟아도 브레이크가 밟히죠. 그런데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면은 기포 때문에 공기의 압축성이 작용하고 그러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좀 깊숙이 밟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고 에어백이 작업 안 했을 때 브레이크가 푹신푹신해진다 하죠. 그거나 베이퍼록이나 좀 우리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긴 내리막길 운전할 때 풋브레이크만 잡아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엔진 브레이크 같은 거 좀 잡고 내려오는 게 좋다 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 속에는 3%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면 꼭 교환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이제는 실제 제가 브레이크 오일과 그리고 물의 비등점 시간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물부터 할게요. 좋습니다. 됐고요. 시간 스타트. 지금 안에 보이시죠? 가까이 한번 찍어보세요. 네, 13초부터 벌써 비등이 발생하죠. 보이세요? 그렇죠. 이젠 브레이크 오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고요. 리셋. 십 18초 지났습니다. 네, 30초도 지났어요. 네, 이렇게 연기만 나지 전혀 안에 한번 자세히 찍어보세요. 연기만 날 뿐이지 전혀 비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끓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물에서는 어떻게 됐죠? 물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7초부터 비등이 발생했고요. 30초가 되니까 정말 넓은 부분에서 끓어버렸죠. 하지만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18초 정도 됐을 때도 전혀 반응 없었고요. 한 30초 넘어가니까 이 뒤에가 좀 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뒤에가 타서 연기가 났지 전혀 오일 내에서는 비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물과 브레이크 오일의 비등점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브레이크 오일 속에 수분이 3% 이상 함유가 되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비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교환을 하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레이크 오일의 수분 테스터의 사용 방법과 그리고 수분이 혼입 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브레이크 오일을 담아두는 용기를 리저브 탱크,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위에 리저브 탱크를 하죠. 이쪽에 오일이 감소하면은 브레이크 오일만 보충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드나 라이닝이 마모가 됐기 때문에 오일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패드나 라이닝을 교환을 해버리면은 그때 브레이크 오일이 넘쳐 흐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가 되지 않는 한은 거의 부족 현상은 드뭅니다. 그래서 꼭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 시에는 패드나 라이닝의 마모도도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레이크 오일의 수분 테스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